내 감정의 주인은 나. 내 감정은 내 감정의 주인은 나고, 네, 나잖아요. 근데 강연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더라도 나에게 생긴 감정은 내 탓이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인 제공한 사람을 마치 내 감정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큰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재 겪고 있는 감정은 내 감정입니다. 내가 그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청중들은 대체로 숙연해집니다. 사실 내 불행이 남의 탓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보다는 보다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태도는 보다 성숙한 삶을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담자들부터 종종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나 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그 인간 앞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섬뜩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한 느낌이 듭니다. 섬뜩한 느낌은 이들의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는 분노한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 자해, 살인 등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불쌍한 느낌이 드는 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때문에 평생 해를 당하고 살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통 분노로 불살라서 불행하고 분노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다니 얼마나 불행하고 어리석은가. 저도 그런 삶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네요.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결정은 결국 본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한 감정은 결국 내 것입니다. 상대방 자극에 의해서 화가 난 것이긴 하지만 상대는 자극을 했을 뿐 화가 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 안의 분노, 열등감, 외로움 등이 건드려지면서 화가 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내가 여유로울 때는 화가 덜 납니다. 화를 내는 주체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날 때 자극을 준 사람을 비난하거나 야단치게 됩니다. 걔가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화를 내는지 분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해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 신경 쓰며 살지 않습니다. 나만 그 사람 때문에 감정에 매여 내 삶을 못 삽니다. 결국 분노화하는 상대방이 아닌 나를 괴롭히는 감정입니다. 보통 화가 나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낱낱이 분석해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집중하며 화를 증폭시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 화에 대한 책임을 지우면 상대방과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고, 이런 갈등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새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2차 감정으로 하나의 감정은 다스려지지 않고 부정적 감정의 짐만 새로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내가 여유로울 때는 화가 안 납니다. 아니, 화가 덜 납니다. 화를 내는 주체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날 때 자극을 준 사람을 비난하거나 야단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화를 내는지 분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해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 신경 쓰며 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 때문에 감정에 매여 내 삶을 못 삽니다. 결국 분노와 화는 상대방이 아닌 나를 괴롭히는 감정입니다. 밥 먹을 거야, 뭐? 내 찌개? 한 감정이요,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화를 다루기가 수월해집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저 사람이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주고 표현해주면 화가 훨씬 가라앉습니다. 스스로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화가 많이 났구나. 저 사람 지금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 일단 이제 그래서 이제 화를 가라앉으면 왜 화가 났는지, 어디서 내 외로움이나 두려움, 수치심이 건드려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는 하루 끝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같은 2차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례로 대기업 부장인 S님에게는 유독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 박과정입니다. 박과장은 결제를 받을 때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합니다. 기획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부장인 S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티를 냈습니다. S는 처음엔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조금 거슬리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박과장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박과장이 결제를 받으러 올 때마다 거슬리는 느낌이 강해지면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S는 박과장의 기한에 대해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박과장이 결제를 받으러 올 때마다 기한이 얼마나 엉망인지 책을 잡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두 사람은 결제를 할 때마다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박과장은 자신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꼬투리만 잡는 S를 능력 없는 상사로 생각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S는 박과장의 잘난치 않은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박과장이 S를 정식으로 윗선에 고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만일 S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들여다봤더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S는 잘난치 않은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동생에게 치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도 어느 정도 공부는 했지만
동생에게 밀려서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는 잘난 체 하는 사람들만 보면 미웠습니다. 박과장의 행동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은 동생의 행동처럼 여겨졌습니다. 열등감이 S의 주제였습니다. 그 속에 있던 상처는 열등감이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났던 거예요. S는 남보다 잘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동생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구조를 알게 되면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을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S는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동생한테 맨날 이제 져서 상처받았던 그 열등감. 이 세상에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S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S는 앞으로 수많은 박과장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S의 직장 생활은 어려워집니다. 박과장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S의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요,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상대방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상대방이 자극한 감정 덕분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극한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것은 나의 중심에 가까운 것이 건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열받게 한 상대방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어떤 감정에 짓눌리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라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요 과정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혼자서 이런 작업을 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 감정으로부터 도망가려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서도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내일 시간에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기천씨, 진영씨 부부의 심층 분석 사례를 통해 이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네, 내일은 심층적으로 또 분석한 사례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정말 내가 덜 힘들면 진짜 화가 덜 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인 제공한 거는 맞지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운 거는 내 안에 어떤 심층 속에 어떤 상처, 있는 건데 그거를 알아내서 제가밥 먹었어요? 예, 근데 조금 간식을 이제 도착했네요. 둘째가. 저도 지금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나도 이거를 해내고 말겠어. 제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사람들, 올해 목표 중에 하나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 다 내 마음에서 내보내기. 저한테 진짜 오늘도 필요한 저한테도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데. 저는 이제 저런 거를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어서, 내 마음속에, 나를 더 해치는 거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거는, 나를 더 지옥에서 살게 하는 거니까, 좀 마음에서 몰아내보자. 그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이렇게 계속 싫어하고 미워할까? 그 원인은 저는 아직 분석을 못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계속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풀어내지 않으면, 해소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박과장을 만나게 돼요. 가족도 돈 빌리고 안 갚습니다. 가족도 상처 주는 가족들이 참 많아요. 정말 가족의 옛날처럼 정말 애틋한 가족의 일을 느끼는 가정들과 그런 가정들보다는 가족들한테도 상처를 받고 남남같이 사는 가족들도 많아졌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가족들이 요즘에는 많이 이제 핵가족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분노 조절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소시키지 못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정말 상식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상식이 아닌 게 돼버린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화목한 가정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부부들은 다 갈등에 쌓여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많이 쌓여 있고. 음. 그래서 이렇게요, 이런 정보조차 자기는 뭐 문제가 없고 남한테만 문제가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응징해야지 치유가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심리학, 인간관계, 음, 이런 삶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수업으로 일주일에 2번은 인성교육인 거죠. 좀 과목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소중한 감정들 중에 또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시키는지, 그게 제일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몸과 마음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만 자라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마음이 병들어 봤으니까, 치유 중이니까, 음,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더 인성교육이, 그래서 이제 계속 상담, 뭐 놀이치료, 뭐 미술치료 그런 거는 계속 받게 하고 있거든요. 뭐 문제가 없으면 안 받아도 되는데, 이혼한 자녀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춘기에 거리의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혼할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으면 저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계속 남만 미워하고 있었겠죠? 예, 저도 그냥, 그렇게 해야지 알기만 하고, 아직 뭘 실천을 해서 해소한 건 없기 때문에요. 특히 전 남편이랑 시어머님이 빨리 그 전 남편과 시어머님에 대한 미움이, 왜 그렇게 미운지 좀 근본적으로 좀 찾아내서 해소시키고 싶어요. 아, 막 악몽같이 막, 아직도 악몽처럼 시달리고 막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아직도, 상담받고 그러는 거를, 내심 창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좀 안타까워요. 저는 좀 많이 좀 그러니까, 왜 뭐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삶에서 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을, 나에 대한, 나의 상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계속 내 삶에 문제가 될 거니까. 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싫은 건지 알아내야 돼. 저도 자라온 환경이 음,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하고 힘들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 속에 있겠죠. 음, 음. 과거의 일들과 인연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 뿐이고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민현님 주변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사실이. 내 애들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신경이 뭐 이렇게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기억을 지나간 일들로 덮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8시가 돼. 현재에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면 더 권함. 네, 라이온스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음,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건데, 저는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봉사 같은 거를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시간 정도는 그런 거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다음, 내일은 또 심층 분석 사례, 네, 같이 또, 같이 들어보고 가요. 오늘, 음악을 되게 오래 들었어요. 음,
저는 이제 명상 쪽을 했던 사람이라 그쪽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 시작이 아니, 아니, 다시 시작하는 거지. 처음부터. 음, 정말,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집 밖에서 즐길 운동, 뭔가 즐길 거리를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소중한 아이들과 뭔가 좀 재미있는 추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 나랑 좋았던 기억 만들어주는 것도. 네. 저는 또 내일, 조금 쉬었다가 오늘 이제 저녁에는 동네 한 바퀴 돌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저는 못 돌아요. 지쳐가지고. 내일 또 뵐게요. 남은 이야기는 또 내일 같이 해요. 사랑스 오빠. 감사해요.